자랑하실만 한데요. 아니 그리고 부산을 아주 새롭게 설명을 하셨어요. 6 곱하기 6, 6 곱하기 6. 이거 어떤 의미예요? 예, 제가 그 부산에 와서 6개월 만에 6 곱하기 6 공식으로 대입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글을 한번 썼는데요. 네. 뭐 책을 읽어본 사람은 좀 알겠지만 혹시 부산 사람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고. 또 어떤 분은 야 이거 시청에 얘기해가지고 이거 채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부산 최초다. 우리나라 최초야. 아니 세계 최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죠? 즉 이제 제가 보니까 항구가 6개. 이 부산 신항, 다대포항, 감천항, 남해항, 북항, 대변항 맞죠? 네. 그다음에 해수욕장을 저쪽에서부터 세어보니까 다대포 해수욕장, 송도, 강안리, 해운대, 송정, 일광 해수욕장이 있고 교랑 다리도 6개더라고요. 그래요? 바다를 지르는 거. 강한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얼숙대교, 산호대교, 그가대교를 통과하면은 바다를 건너서 그제도로 가죠. 산도 크게 6개, 터널도 6개, 음식도 제가 보니까 대표적인 게 돼지국밥, 꼼장어구이, 부산 어묵, 씨앗 호떡, 밀면, 동네 파전 이렇더라고. 네. 그게 또 조금 있다 6개월 지나고 보니까 재래시장도 6개더라고요. 물론 더 있지만은 크게 그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부평 깡통시장, 부산진시장, 부전시장, 구포시장 뭐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원도 6개, 둘레길도 크게 6개, 큰 축제가 6개, 야경이 볼만한데 6개, 심지어 우리 철도와 관련된 지하철도 6개더라고요. 6개인가요? 한번 세어볼까요? 네. 부산 지하철이 4개 노선, 김해 경전철, 그 작년부터 운행하는 우리 코레일이 운행하고 있는 동해선도 있죠. 맞죠? 거기까지 6개. 네. 요렇게 이제 6 곱하기 6, 6 곱하기 6에 72개소만 하면은 부산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제 책의 그 이제 일부 메일에 보면은 부산거리 한 30몇 개가 꼭지가 나와요. 네. 또 거기에 이제 부산 관련 내용들이 많은데 고봉산의 아메리칸 마도로스, 이 부산 제2항에 가는 거 쓴 거지요. 네. 그다음에 뭐 그런 노래도 나오지만 부산 진지성의 그 유래라든가 임진왜란 관련성, 뭐 여기 정산공원, 정산이라는 말도 부산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정산이 부산입니다. 소뚜껑부, 소뚜껑 정자거든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옛날 이름이 정산이라는 거예요. 이바구길, 그 다음에 요즘 새로 생긴 만디버스 타고 다니는 그 천마산 누리마루 전망대 가본 거, 시티 투어, 부산 아까 얘기했던 터널이 이제 5개인 거, 구덕마을, 문화마을에서 그 편백숲 걸어본 길, 뭐 남포동 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관련 사진과 시원한 기차 사진을 멋지게 이제 제 책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진도 굉장히 다양하게 아주 컬러풀하게 담겨 있는데 사실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책을 읽기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이번이 첫 책이 아닙니다. 여러 권의 책을 내셨는데 이렇게 계속 책을 쓴다는 거 상당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책을 내게 되셨어요? 제가 뭐 사실은 국어가 제일 못했어요. 근데 첫 번째 책의 첫 테마가 국어 시간이 제일 어려웠다 이렇게 했는데 어쩌면 반대가 되잖아요. 모든 게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뭐 어릴 때 일기도 많이 썼고 편지도 많이 썼어요. 사실은 군대에서 사귀는 사람들이 대여섯 명 됩니다. 아직까지 편지합니다.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유무편지 썼네요 하고 그제도 만났어요. 제가 첫 번째 책을 2009년도인데 그 전에 또 이제 9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가족신문을 냈어요. 들꽃에도 웃음으로 이걸 발행했어요. 네. 그때 이제 PC가 처음 나왔을 때인데 제가 컴퓨터로 쳐가지고 A4 용지를 반 접어가지고 이제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8에서 10쪽 정도를 발행을 했는데 약 1000부 정도까지 많을 때 그렇게 해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우표 붙여가지고 친척, 동료, 그 다음에 뭐 친구들한테 우편으로 그때 발송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2001년도부터 좀 바쁘고 게을러가지고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부터 내가 이제 사실 담당은 전기인데
그 홍보실 언론 홍보팀장으로 이제 자원을 해서 가서 근무하게 됐어요. 네. 그때 이제 언론 홍보, 보도자료 뭐 이런 걸 좀 담당하다 보니 좀 자신이 생겨서 책을 내게 되었죠. 아, 네. 물론 그때 이제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또 운영했어요. 틈틈이 글도 좀 써서 올리고 그 글과 가족신문에 난 것을 뽑아서 첫 번째 책을 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책은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족한 사람들한테 뭘 드릴까 싶었는데 그 답례품으로 이 책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한 2달 만에 이제 만들었는데 네. 그때도 우리 직원들에게 아침마다 보내는 굿모닝 메일이 있었어요. 내가 2008년도부터 썼는데 이제 우리 직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것하고 그 신문사 이런 데 좀 기고한 걸 좀 있었어요. 네. 그거를 모아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전 그거를 따로 쓰는 게 아니고 평소에 계속 씁니다. 오늘 아침도 뭐 한 꼭지 써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뭐 밴더 이런 데 올렸죠. 계속 활발하게 글쓰기를 또 멈추지 않고 계신데 책을 쭉 보니까 챕터가 열차 번호로 매겨져 있더라고요. 제1 열차를 보면 세상살이 모두 딸랑딸랑이다 라고 아주 재밌는 제목을 붙이셨는데 어떤 뜻인가요? 예, 제가 이제 철도인이다 보니까 책에 보면 1장, 2장 뭐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것도 저는 제1열차, 2열차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넣었어요. 뭐 이제 첫 번째 책부터 그렇게 넣는 건데, 이번 책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굿모닝 메일, 이건 나중에 이제 1분 메일하고 이름을 바꿨는데, 부산에 와서 이제 쓴 그 1분 메일과 직원들에게 강의했던 것 중 제일 공감 가는 것 5가지 테마를 넣었어요. 네. 즉 5가지 그 테마를 열차로 지정을 했지요. 그 열차의 첫 번째 장, 첫 열차지요. 그게 이제 세상살이 모두 딸랑딸랑이다. 이 테마를 이제 넣었는데 이게 작년에 우리 직원들한테 강의한 내용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딸랑딸랑 잘하는 게 최고라는 뜻입니다. 근데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딸랑딸랑이 우리가 생각하면 위로만 하는 건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옆으로 밑으로 불특정 고객 이런 데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친구들도 그 친구 만나면 즐겁고 재밌는 친구 있잖아요. 그게 바로 딸랑딸랑 잘하는 겁니다. 뭐 어떤 매점에서도 고객들에게 잘해가지고 장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딸랑딸랑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뭔가라는 것들을 해서 또 그 사례를 적는 것이 그 딸랑딸랑 잘하는 것이죠. 정말 재밌는 표현입니다. 예. 아니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책이다라고 좀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에게 특별히 좀 추천해 주시고 싶으세요? 네, 이 책은 저 철도 생활 그 35년 아니 직장 생활에서 그 익힌 노하우를 집약해서 수록한 책입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3가지 테마, 즉 1분 메일, 그다음에 직장 처세 노하우에 대한 강의한 그 5가지 테마, 그리고 마지막에 부록으로 18쪽에 직장 생활 이렇게 하면 달인이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 테마마다 결국은 35년 직장 생활의 노하우를 녹아 적은 것입니다. 네. 뭐 책은 합법적으로 도둑질을 해도 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책을 보시면 제가 경험한 노하우 그 알짜를 단 몇 시간 만에 훔쳐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 그 부록으로 붙인 직장생활 달인이 된다. 18쪽은 그 완전 압축된 내용인데요. 예. 한 권의 책이 한 개의 쪽으로 요약된 겁니다. 뭐 일례로 이제 글 쓰는 요령, 요게 한쪽인데요. 뭐 이게 글쓰기 요령 책 한 권 분량을 요약한 것입니다. 결국 뭐 일 잘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핵심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요약 잘하는 거잖아요. 네, 네. 부산 6 곱하기 6, 6 곱하기 6 요렇게 요약하는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뭘 봐가지고 확 잡아서 그걸 남들한테 확실히 인식시켜주는 거 이런 것이죠. 이 책은 그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 그 취업 준비생들, 네. 또 막 직장을 시작한 직장인들, 네.
또 한참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자신이 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퇴직을 다와가거나 퇴직한 사람은 자기 직장 생활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철도라는 직장이 어떤 것인지, 부산이 어떠한 곳인지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책이죠. 네. 자기 자신하고.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처장님 제2의 인생을 앞두고 계십니다. 퇴직을 지금 앞두고 계신데요. 35년 동안이나 근무하셨으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제가 그 1982년도에 여기 이제 철도청에 처음 들어가지고 직장을 이제 바꾸지 않고 35년 근무했습니다. 네. 너무 오래 근무했잖아요. 정말 오래 하셨어요. 뭐 전 처음부터 바꿀 생각도 하지 않았고 뭐 그냥 계속 쭉 근무를 했는데 뭐 네. 우리 직장에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 그 우리 소대장이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네. 이분이 우리를 만나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렇더라고. 나는 군대에서 40년 근무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리고 40년 근무하려면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군대 용어로 뭐 FM이라 그럽니다. 규정대로 확실하게 제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도 저런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직장을 끝까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뭐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오래 보고 또 지금까지 오신 건데요. 철도인으로 한평생을 보냈고 지금 경부선의 종착역인 부산역에 와 계신 건데 근데 오늘 얘기 나누다 보니까 처장님한테는 부산역의 종착역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 갖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그 내년 6월에 이제 퇴직을 해야 되는데 아쉬움이 좀 많네요. 예. 항상 뭐 지나고 나면은 더 잘했을 이런 그 후회가 나잖아요. 뭐 책에 썼다시피 보면은 어느 날 회사는 날 버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거 맞잖아요, 그죠? 네. 이거 이제 퇴직 예정자들 좀 보라고 적어놓은 건데 이 정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회사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세대 교체고 어쩌면 흐름이잖아요. 네. 예. 그래도 저희는 이제 밖에 나가면은 일할 자리는 많습니다. 눈높이만 조금 낮추면요, 그 협력회사 이런 데서 이제 경력 기술자로 이제 뽑아가고 그러죠. 저 또한 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좀 너무 얽매이지 않고 여유를 좀 가지면서 후배들 좀 가르치는 것도 좀 해보고 싶고, 뭐 철도 관련 책도 몇 권 좀 더 쓰고 싶네요. 그러시군요. 여러 가지 계획도 갖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끊임없이 청년과 같으세요.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 청년과 같은 열정으로 또 부산에 계속 계실 건가요, 사장님? 아직? 제가 이제 뭐 진짜 가야 될 입장인데요. 원래 보통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는데 제가 좀 오래 근무했어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 네. 이제 이번에 한 6월달에 좀 가야 되겠다, 갈 것 같다 이렇게 했더니 요새 제 페이스북에 부산 사람들이요, 당신 부산 가면 안 된다. 부산을 그렇게 사랑하고 구석구석을 제대로 잘 알고 알려주는데 이 부산 떠나면 되나? 이거 남아라. 나랑 같이 생활하자. 이렇게 진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요. 그러니까요. 부산 사람보다 더 부산을 사랑하는 남자. 오늘 우리 코레일 전기 처장이신 반극동 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